Back and forth. Move my body back and forth. Move my body back and forth. Move my body back and forth. Let's get raw. 안녕하세요.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요리수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이어서요. 좀 양념을 살살살 뿌려주는, 뿌셔뿌셔 먹듯이 스프를 살살 뿌리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수직선이란 무엇인지, 절대값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의 대소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자, 새로운 내용을 좀 보는 거라서, 새로운 용어를 다루는 거라서 좀 어색할까 모르겠지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좀 절대값은 좀 문제가 어려우면 좀 힘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을 부분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또 잘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유리수에 대해서 전 시간 그것이 어떻게 유리수라는 것이 나타났고, 우리는 반대로 유리수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가, 유리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표를 꼭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누누이 강조를 계속 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연습해 줘야 돼요. 자, 유리수가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분이 되면서 또 정수가 어떻게 된다, 요것들을 반드시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조하는 만큼 또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EBS 매스 클립 영상 하나 보고 스프에 해당되는 저 내용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열려있던 사과 하나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더니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는데요. 그럼 사과 반 개를 어떻게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정수로는 1 나누기 2의 결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를 사용해 2분의 1로 표시합니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는 정수면 되는데요.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수인 유리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0을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 나누기 2는 유리수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리수의 최초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생활 풍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벽화를 보면 유난히 농사 짓는 모습이 많은데요. 그중 특이한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바로 밧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진 벽화인데요. 이들은 왜 밧줄을 들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에 우기가 찾아오면 이집트 나일강은 범람해서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배분됐던 경작지의 경계선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때문에 빗물이 빠지고 다시 땅이 비옥해졌지만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매년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땅을 제대로 찾아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땅을 보다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 유리수는 이집트의 측량 기술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유리수에 대한 재미있는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집트의 한 상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첫째에겐 낙타 17마리 중 2분의 1마리를, 둘째에겐 3분의 1, 셋째에겐 9분의 1마리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사이좋게 낙타를 나눠 가지려고 했지만 삼형제는 곧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낙타 17마리를 2로 나누어도, 낙타 17마리를 3으로 나누어도, 낙타 17마리를 9로 나누어도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삼형제는 낙타를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 한 마리를 빌려줬는데요. 그리고 노인은 큰아들에게는 낙타 18마리 중 2분의 1인 9마리를,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인 6마리를,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인 2마리를 나눠줬습니다. 삼형제에게 나눠준 낙타 수는 17마리. 노인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왔던 낙타 한 마리는 도로 가져갔는데요. 결국 노인은 자신이 타고 온 낙타 한 마리로 삼형제에게 평화롭게 유산을 나눠준 것입니다. 양의 정수와 영, 음의 정수인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와 소수가 포함되어 있고 소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네, 유리수에 대해서 잘 보고 왔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 많은 연습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수직선 말 그대로요. 직선에 수를 매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하나를 쭉 그어주고 거기에 자연수부터 0, 음의 정수, 그리고 더 심지어 분수나 마이너스 꼴의 마이너스 분수까지 그렇게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모두 다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0을 나타내는 점을 하나를 딱 정합니다. 보통 가운데 찍어주는 게 균형감 있게 좋겠고요. 그러나 오른쪽, 왼쪽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0을 하나를 정해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플러스 양의 부호를, 그리고 왼쪽으로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적당한 간격으로 수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를 매겨주는 겁니다. 책에서처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또 왼쪽으로 0의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게 되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표현해주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직선 위에 0을 나타내는 점을 정한 후에 그 점의 오른쪽에 양수를, 왼쪽에 음수를 나타내는 저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그리고 0을 나타내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정수와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모두 저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처럼 수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이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특히 양의 유리수를 우리가 이제 양수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자, 앞서 처음에 양수와 음수를 구분할 때는 자연수 형태를 놓고 불렀기 때문에 양수를 자연수인 양 우리가 좀 불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유리수를 다룬 다음에는 양수라고 할 때 양의 유리수를 불러주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요. 또 마찬가지 음수라고 불러주는 것도 모든 음의 유리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유리수 범위 안에서 양과 음을 우리가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4 있잖아요. 자, 그럼 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4의 점을 적당히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안 보이게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모두가 식별할 수 있게끔 적당한 크기의 점을 찍어주면 된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5 같은 경우에 이 수직선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를 여러분들이 대분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과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1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세 등분을, 세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두 칸을 차지하는 점, 네, 바로 저 정도의 지점에 마이너스 3분의 5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모는 종이나 눈금이 있으면 정확히 찍어주면 되고, 뭐 그 눈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면 적당량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세 번째 플러스 1.5는요. 플러스 1을 넘어서죠. 그리고 0.5를 가는 거니까 바로 저 지점에 바로 저 지점에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주면 된다. 또 네 번째 플러스 4분의 11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이용해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서 소수의 개념을 찾아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중학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봤던 대분수 개념을 놓고 그러면 2와 4분의 3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4등분 중에 3등분을 차지하는 그 눈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체크를 해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숫자를 표현해주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것이 이제 수직선이다. 직선 위에 수를 매겨놓은 것, 그것이 수직선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영어로 absolute예요. absolute value. absolute value에서 절대적인 값을 갖는다. 우리가 절대라고 하면 뭐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쓰잖아요. 뭔가 그게 극단적으로 꼭 해야 하거나 꼭 하지 말아야 되거나 절대라는 말이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양수든 음수든 그 양을 이야기한다. 그 거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무슨 말이냐? 자, 책을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요, 양을 이야기해요. 그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읽어준다면 바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bar, B-A-R, bar. 네, 바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 선생님들 뭐 시험 문제 낼 때도 이제 절대값 문제를 내려면 수식창에서 bar를 치면, BAR을 치면 그 선이 두 개가 땅 생겨요. 그럼 그 안에 선생님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문제를 출력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름은 바가 되는데 우리말로는 특별히 뭐 읽어준다 할 방법은 없고요. 그냥 절대값 얼마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값은 3이라고 써주는데, 자, 또 그 밑에 것도 한번 보고 선생님이 필기를 좀 할게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역시 답을 3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히 0의 절대값은 그냥 0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 자, 요거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자, 플러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리고 0의 절대값, 이것의 값은 무엇과 같다? 자, 절대값 플러스 3은 무엇과 같다? 어떤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서 거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거리는 우리가 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 0의 절대값은 0 이렇게 써주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이 3인데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여기에 플러스를 붙여주면 안 되나요? 돼요. 플러스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써주는데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플러스 3과 3이 모두 같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에서 이렇게 써도 답이 되나요? 돼요. 그런데 사족이라고 하죠. 뱀을 예쁘게 그려놓고 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고 막 다리를 그려놔. 그럼 그 그림은 꽝이죠. 그건 뱀이 아니라 지네가 돼버리겠죠. 네, 진짜 지네가 나오면 어떡해.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해주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자, 0의 절대값은 여기에 플러스를 붙여주나 마이너스를 붙여주나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뭐 0,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그냥 0의 절대값도 0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자, 절대값을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고요. 또 그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7번 읽으면서 확인해보죠. 자, 다음 수의 절대값을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플러스 8의 절대값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플러스 8에 양쪽에 선을 땅땅 그어주고 그리고 절대값 플러스 8은 8과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네, 바로 이런 답을 써줍니다. 또 두 번째, 마이너스 9의 절대값. 네, 마이너스 9의 절대값 기호 주고
답은 9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 1.5의 절대값, 마이너스 1.5에 발을 써주고 1.5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 플러스 6분의 1의 절대값, 플러스 6분의 1에 선 2개 그어주고 그 답은 6분의 1이다. 네, 알겠죠?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수의 대소 비교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수의 대소 비교 방법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수가 더 큰가요? 여러분들이 자연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당연히 알겠죠. 네. 그리고 분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분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분모가 같으면 바로 분자끼리 비교해서 크기 비교해 줄 수 있고, 또 소수나 대분수 또는 분모가 다른 분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귀찮게 막 짜증내면서 공부했죠. 짜증내면서 공부했지만 지금 알죠? 네, 알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 빈약하면 다시 초등학교 책 열고 여러분들 연습해 줘야 돼요. 책이 없어요? 그러면 서점 가세요. 서점 가서 그 수책에 있는 문제집 한번 싹 보면서 나 이런 거 공부했었지 그러고 복습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나 뭐 EBS 중등에서 무료 강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등 강좌라도 찾아서 꼭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수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면 힘들어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초등학교에서의 궁극적인 목표 수의 계산이었다 그랬잖아요. 자연수, 분수, 소수 계산이 결국은 최종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중학교에서 계속 쩔쩔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의 크기 비교에 이어서 우리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수직선에서 바로 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봤지만 수직선 상에 숫자가 매겨져 있을 때 어디가 더 클까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양의 부호를 붙였든 음의 부호를 붙였든 그게 분수든 소수든 뭐 대분수든 진분수든 가분수든 수직선 상에서 보다 더 오른쪽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양수끼리 비교할 때, 음수끼리 비교할 때, 양수와 음수를 비교할 때, 또 0과 양수, 0과 음수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것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음수는 0보다 작다. 그리고 양수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음수보다 양수가 크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다. 교과서에 있는 함께하기 선생님이 잠깐 띄워줄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자, 잠깐 정지해놓고 읽고 다음 설명 이어가기 바랍니다. 자, 위의 활동에서 수를 수직선위에 나타냈을 때 양수끼리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더 크고, 그리고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자,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건, 음수가 멀리 떨어진다는 건 저쪽으로 왼쪽으로 더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게 되고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원점에서 더 멀리 저 좌측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게 되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를 비교하면 수직선상에서 여기 0이 있을 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 8입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예요. 자, 근데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더 작은 값이 같잖아요. 마이너스 5가 더 큰 수죠? 그래서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당연하죠. 네. 두 번째,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더 당연하죠. 세 번째, 양수끼리 비교할 때 수직선에서 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처럼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말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 음수끼리 비교할 때 수직선상에서는 왼쪽으로 더 갈수록 작다. 원점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절대값으로 본다면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또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한번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달달달 외우려고 할 게 아니고요. 수직선상에서든 또는 거리 개념, 절대값 개념이든 여러분들이 그걸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정답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써넣어 보자. 자, 첫 번째, 마이너스 7과 플러스 3이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붙으면 무조건 크죠. 음수보다 양수가 무조건 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5.2와 0이 있습니다. 0, 양수에는 안 되죠. 플러스 5.2가 더 큽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7과 0을 비교합니다. 어때요? 음수보다 0이 더 크죠. 그리고 네 번째,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20이 있어요. 자,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봐도 되고요. 절대값을 떠올려 봐도 됩니다. 수직선상에서는 마이너스 15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20보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더 크지. 절대값 개념으로도 볼까요?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15,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은 20.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큰 수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9번이요. 다음 수를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자, 그러면 큰 것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일단 음수 다 버려. 그치? 0도 버려. 양수 중에 제일 큰 거를 찾아주어야 되죠. 그러면 자, 양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자, 플러스 5.4하고 그리고 플러스 2하고 플러스 3분의 1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5.4가 제일 크죠.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과 플러스 2를 비교할 때 플러스 2가 그 다음이 되겠고, 세 번째가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이제 0이 자리를 차지하겠고요. 이제 음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음수 절대값을 생각해서 풀어볼까요? 자, 절대값이 제일 작을수록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0 다음으로 큰 수가 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절대값 그 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일 절대값이 작은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고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11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작은 게 7이죠. 7을 가졌던 게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0 다음으로 마이너스 7, 마지막이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면서 이제 크다, 작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것을 조금 더 우리가 분류해서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어떤 수 A에 대하여 A는 3 이상이다. 또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는 거고요. 선생님이 한번 쭉 읽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A는 3 이하이다. 또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마이너스 2 미만이다. 또는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또 5보다 작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거 선생님이 판서를 조금 하고 또 이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볼게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네, 요 선 하나 그려져 있는 게 같다를 표현해 주거든요. 등호를 더 간단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옛날 교과서에서는요, 요렇게 쓰기도 했어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호에서 등호를 굳이 뭐 매번 쓰기가 번거롭다 생각했는지 선 하나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자,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단 한 번에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면 A는 3 이상이다. 네, 이렇게 읽어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가 작잖아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거는 A는 3 이하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A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자, A는 3 이상이라고 할 때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거를 A는 3보다 작지 않다.
A는 3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도 읽어준다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잘 볼게요. 자, A는 3보다 작지 않아. 그러면 뭐가 남죠? 크거나 같다가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죠? 자, 부등호를 생각하면 이거, 그리고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A가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크다를 요걸로 볼게요. 그럼, 크다, 같다, 작다야. 근데 작지 않아. 작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크거나 같다가 남죠. 그쵸? 그러니까 A는 3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자, 밑에 것도 보면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건 A는 3 이하이다.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A는 3보다 크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럼 A는 3보다 크지 않아. 요걸 빼야 돼. 그럼 뭐 남아? 같거나 작다. A가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A가 왼쪽에 있으면 얘가 작다가 되죠. 그렇게 읽어줄 때 크지 않으면 A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는 3 이하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A는 3보다 크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죠? A는 3 초과이다. A는 3 초과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A는 3보다 작다. 이것은 A는 3 미만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법 모두 익히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봤던 이거는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수, 특히 우리가 정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있고 5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는 못 들어갑니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같아도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수들, 그리고 5보다 작아야 돼. 5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5는 못 쓰고 요렇게 요 부등식에 있는 그 A 값은 요런 거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10번 보면서 부등호 한번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다음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첫 번째는요.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답을 쓰자면 어떻게 해요?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1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B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B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3번, 4번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써보기 바랍니다. 자, 3번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C는 마이너스 7분의 2 초과 3 이하이다. 자, C는 마이너스 7분의 2 초과니까 여기에 선 안 들어가요. 등호 안 들어가고 3 이하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이 모양으로 부등호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네 번째, D는 마이너스 2 이상. 자, 이상이니까 요 기호를 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3 미만이다. 그랬으니까 등호가 빠진 요 모양으로 부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양념급, 스프급, 이따가 여러분들 뭐 뿌셔뿌용 이런 거 뭐 사 먹어도 좋겠고요. 네, 그런 양념급의 내용으로 수직선에 대해서 또 절대값에 대해서 또 수의 대소 비교에 대해서 또 약간 추가해서 이제 부등호 써주는 방법,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의 성질, 수의 종류와 수의 성질까지 좀 익혔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이제 수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 정수와 유리수의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수의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초등학교 때에도 계산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는 그런 사고력, 네, 그런 것들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산은, 연산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구구단을 모르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잘 해 주어야만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향해 갈 수 있겠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선생님이 예를 줘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5 요런 거 암산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암산으로 답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직 안 되는 사람은 다음 시간부터 더 부단히 연습 많이 해서 소위 자동화가 되게끔, 뭐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게끔 연습을 잘 해줘야 되겠다. 자동화가 돼 있는 사람은요, 뭐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하고 또 공부할 때 그냥 내가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좀 더 연습한다는 마음 가져주면 되겠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각오를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자동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이걸 도대체 왜 할 정도로 그게 귀찮다고 느껴질 때 머릿속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런 마음 잘 가지고 유리수의 계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